승민이 숙제 했니? 너무 많아서 못했어요. 하나도 못한 거야? 다 좀 하다가 못한 거야? 거의 다 못했어요. 안 한 거야? 어? 하는 거 아니고 이거 너무 많아야 되지. 많아도 하는 데까지는 했어야지. 내 손이에요. 그럼 풀 시간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문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진도 좀 나갈게. 저희도 열심히 풀었어요. 그거 키테스트 열심히 풀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유낙하 운동의 내용까지 했는데 거기부터 중복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이야. 자, 책의 133쪽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맞아 풀어와. 풀 수 있는 데까지. 전혀 안 풀면은 의미가 없잖아. 풀어주는 의미가 없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꼭 어느 정도까지는 풀어와. 알겠지? 자,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 살펴본데 자유낙하 운동은 이런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자, 여기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었어. 어떤 높이 h의 물체를 놓아뒀대. 그러면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고 있지? 아랫방향으로 항상 mg라는 힘을 받고 있거든. 자, mg라는 힘을 받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서 물체는 자, 처음 속도는 0이지만 자, 내려오면서 속력이 점점점 빨라져서 v라는 속도를 갖고 s만큼 낙하하는데 t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한번 보자. 이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은 최초의 운동 방향은 가만히 놓으면 아래로 움직이지. 아랫방향을 플러스 반대를 마이너스라고 하자. 얘는 다시 되돌아 올라갈 일이 없겠지. 그래서 마이너스일 리가 없어. 계속 속력이 증가하고 아래로 낙하우리가 커지는 이런 특성을 갖게 돼. 즉 힘이 mg라는 힘을 받게 되고 얘가 ma라고 해. F는 ma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었지. 자, 그러면 a라는 값은 g가 되는데 g는 중력과 속도로 지표상에서 언제나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운동을 한대. 가속도가 일정하대. 가속도가 일정하면 무슨 운동이다 라고 얘기했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지. 자,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식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3가지식. 첫 번째 식은 V는 V0 플러스 AT. 반드시 외워둬야 돼, 얘는. 두 번째 S는 낙하거리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한 3가지 공식이 나타나게 된 거야. 자, 이 공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되죠.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경우에 V0는 뭐가 된다라고 했어? 0이지. 자, 그리고 A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G라고 쓴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자유낙하 운동이 돼버려. 자유낙하 운동이 돼버린대.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이 돼버리는데 첫 번째 V는 뭐라고 해? GT라고 하고 두 번째 S는
2분의 1 GT의 제곱. 세 번째 2GS는 V의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세 가지 공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식도 외워야 될까? 이 식을 꼭 외워두고 운동 상황을 기억해 두자는 얘기야. 아시겠죠? 운동 상황을 기억해 두면 식을 변형시킬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자. 지면에 도달할 때 H만큼 낙하했거든. H만큼 낙하한 후에 H만큼 낙하한 데 걸린 시간을 보자. 자, H만큼 낙하한 데 걸리는 시간은 몇 번째 식을 써주면 좋을까? H만큼 낙하한 데 걸린 시간은 몇 번째 식? 다음 주 우리 월요일날 원료고사 볼 거야. 단원 테스트 하는데 범위는 어디를 해줄까? 뉴턴의 운동 법칙만 해줄게. 10문제 정도 출제해서 10문제 정도를 보도록 할게. 서술형도 있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줄 거야. 단답형 문제 또는 객관식 문제도 나올 거야. 자, 그러면 H만큼 낙하한 데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면 얘는 자, 낙하한 거리와 시간이 주어졌거든. 몇 번째 식을 써주는 게 좋아? 두 번째 식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래서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을 써보자. 그러면 T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지? T제곱은 G분의 2H가 되겠지. 따라서 시간 T는 뭐가 됩니까? 루트 G분의 2H다 라고 해준대. 이 H나 G는 다 문자로 주어지게 되지 않고 숫자로 주어지는 문제들이 많을 거야. 오케이? 실제 문제 풀다 보면 숫자로 된 문제들이 많아. 자, 두 번째. 자, H만큼 낙하한 후에 물체의 속도를 보자. H만큼 낙하한 후에 속력을 보자. 몇 번째 식이 좋을까? 낙하거리 S와 그리고 속력을 물으니까 세 번째 식이 엄청나게 편리하겠지. 세 번째 식을 쓰면 얘는 2GH라는 값은 V의 제곱이니까 V는 얼마가 돼? 루트 2GH가 된다라고 했어. 또는 위의 결과와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 V는 GT가 되는데 T 대신에 뭘 쓰지? G분의 2H를 쓰게 되니까 얘는 루트 2GH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풀이하는 방법은 많지만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은 세 번째 식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고, 자, 예제 문제들이 있는데 예제 문제들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까?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가자. 자,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갈게. 자, 이 134쪽. 어떤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킨 물체가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이 9.8
m/s였다. 자, 물체가 낙하기 시작한 위치는 몇 미터이고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얘기했어. 자, 어떤 물체가 있었거든.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었어. 근데 지면에 도달했대. 지면에 도달했을 때 얘가 갖는 속력이 얼마가 되지? 9.8 m/s가 되었대. 자, 그렇다면 얘가 낙하한 거리 s는 얼마가 돼버릴까? 몇 번째식을 쓰면 좋지? 세 번째식이 좋을 것 같아. 이 g 낙하거리 s는 v제곱이란 말이야. 중력과 속도를 9.8이라면 2 곱하기 9.8 곱하기 v의 s의 제곱은 s라는 값은 v의 제곱이 돼버렸지. v는 얼마가 돼? 9.8의 제곱이야. 그럼 9.8 지워지지. 그럼 s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s는 2분의 9.8이 돼버리니까 얘는 4.9m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두 번째 이만큼 내려온 데에 걸리는 시간을 보자. 첫 번째 식을 쓰면 돼. v는 gt가 되는데 얘는 9.8 m/s라는 값은 중력과 속도 9.8 m/s 제곱 곱하기 t가 되지. 따라서 t는 얼마가 되니? 1초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지. 자, 두 번째 예제도 한번 보자. 두 번째 예제. 높은 위치에서 A를 떨어뜨리고, 자, 그 뒤에 T0 시간 후에, T0 초 후에 물체 B를 떨어뜨릴 때 AB 사이 간격 S는 B를 낙하시킨 다음 T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야기해 보자. 자, 어떤 높이에서 A가 먼저 떨어졌어. 얘가 얼마큼 내려왔을 때? T0초만큼 내려왔을 때 물체를 또 다른 비물체를 낙하시킬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이때 처음 이 위치의 차이가 뭐가 되지? S만큼이 될 거야. 처음 위치 S0라고 할까? 오케이? 그리고 임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자, 이때 얘는 운동 시간이 얘가 떨어뜨려서 어느 위치만큼 내려왔대. T라는 시간 동안 움직였다면 얘는 얼마큼 움직인 거지? T 더하기 T0라는 시간 동안 움직인 거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대요. 그렇다면 이때 각각의 S를 한번 살펴볼까? SA는 2분의 1 G 곱하기 T 플러스 T0의 제곱값이 됐죠. 또 누가 또 숙제를 안 해왔을까? 자, SB는 얼마가 돼버리지? 2분의 1 GT의 제곱이 된 거야. 이때 S라는 값은 SA와 SB를 빼준 값이라고 하자. 오케이? 이렇게 빼준 값이라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 2분의 1 완전 제곱을 풀어서 쓸 수 있지.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쓰지? 승민아? A 플러스 B의 제곱은 전개하면 A 플러스 B 전개하는 거 몰라? A 플러스 B의 제곱, B의 제곱. 몰라? 연선 알아? 수학 시간에 몰라?
있어? 이거 배울 게 뭐가 있어?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잖아. 그럼 이거 분배 법칙 쓰면 되잖아. 그럼 뭐가 되지? 한번 얘기해봐. a 제곱 ab b 제곱 ba나 ab나 똑같지.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거지. 이거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 거꾸로 바꿔서 인수분해라는 걸 하잖아. 인수분해 아직 안 배웠니?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어떻게 되지? 여기서 어떻게 되지? a-b. 이거 전개해봐. 그러니까 얘가 되지. 근데 나중에 이걸 거꾸로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걸 우리 인수분해라고 하지. 전개해서 이런 녀석을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 이런 녀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해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만 마이너스면 돼. 응? 다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얘가 그 꼴이네. 그치? a, b잖아. 그러면 얘 뭐가 되지? t의 제곱 더하기 2배의 t, t0 더하기 t0의 제곱이 돼버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야. 그러면 얘와 얘만 지워지네. 그치? 얘는 지워지잖아. 그럼 얘 전개하면 뭐가 되니? 2분의 1, 2 지워지니까 뭐가 돼? t0 t 더하기 2분의 1 gt0의 제곱이네. 살펴보니까 s라는 녀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 점점 더 멀어지겠지. 맞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멀어진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B에서 A를 보면 A는 어떤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B에서 A를 본다면 이때는 상대 속도를 구해보는 거야. VA는 얼마가 되지? VA는 G 곱하기 T 플러스 T0가 되지. 그래 안 그래? VB는 얼마가 되니? VB는 G 곱하기 T가 돼버리지. 그러면 B가 보는 A의 속도는 상대 속도야. B가 보는 A의 속도는 자 A 속도 빼기 B의 속도가 돼버리지. 그럼 얘는 뭐가 돼버리니? G T 플러스 T0 빼기 GT가 돼버려. 그럼 얘는 뭐가 돼? GT0가 돼버렸다라고 해. 상대 속도가 항상 어떻게? 일정하네? 그럼 B에서 A를 보면 A는 무슨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까? B가 A를 보면 이게 일정하니까 무슨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게 되지. 아시겠어요? 등속도 운동하는 모양으로 보이게 된다. 자, 이번에는 연직면 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연직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볼게요.
연직으로 던진 물체 운동. 연직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연직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얘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위로 던진 운동과 그리고 두 번째 아래로 던진 운동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먼저 아래로 던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연직하다는 것은 지표면에 수직하다는 뜻이야.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 자, 얘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자. 연직 투하 운동이라고 또 표현해. 이 책은 연직 투하 운동이라고 해. 근데 물리학에서는 연직 투하 운동이라는 표현보다 연직 하방 운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연직 하방 운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여기 어떤 높이에서 땅을 향해서 물체를 집어 던지는 거야. 질량이 m인 물체를 아래로 V0로 던져.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하는 경우보다는 더 빠르게 떨어지겠지. 더 빨리 떨어지고 빠르게 떨어집니다. 자, 이때 얘가 갖는 높이가 h라고 이야기해 보자. h라고 했을 때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을 갖지? mg라는 힘을 받게 된대요. 그러면 최초로 운동할 때 아래가 플러스고 위가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자. 아유, 민망해라. 승민아 되게 민망했지? 응? 승민이가 좀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갑자기 눈을 감더니 입이 벌어지면서 턱은 놓고 가네. 관성법칙 때문에 턱은 놓고 가고 위 막 제쳐지는데 그때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쳤어. 응? 자, 딱히 민망하지 않아? 자, 그러면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R자의 힘을 한번 보자. R자 힘은 아래로 mg가 되고 얘가 ma가 돼. 따라서 a라는 녀석은 g라고 쓰기로 하고 이 값은 언제나 어때?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세 가지 공식이 있잖아. 자, 세 가지 공식이 있단 말이야.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야. 두 번째,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이야. 세 번째, EG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라고 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세 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이 공식을 변형을 시켜야 해. 변형을 시키게 되는데 V0 대신에 그대로 V0 써주면 되고요. 자유낙하 운동과 다른 게 V0가 있다는 거야. A 대신에 뭐라고 써줘? G라고 써주기로 하자. 그러면 얘는 연직 하방 운동에 대한 새 공식이 돼버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자. 첫 번째 식, V는 V0 플러스 A, 자 A 대신에 GT. 두 번째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세 번째 2g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연직 하방운동에 대한 세 가지 공식이라고 해요. 그럼 이 공식의 활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그러면 승민이 근해 공식도 모르잖아. 연서는 근해 공식 아니? 근해 공식을 모르면 큰일 났다. 그럼 근해 공식부터 가자. 이차 방정식들은 해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지. 2차 방정식이 생김새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한번 보자. 임의로 보면 2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대. 이게 y고 이게 x란 말이야. 그러면 임의로 생긴 이 아이는 뭐라고 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인 곳이야. 그치? 이게 해가 0이면 이게 y라는 값이거든. y가 0인 곳은 이곳이네. 그치? 이게 해 t1이 되고 이게 해 t2가 된다라고 해. 이 t1과 t2를 구하는 공식이야. 눈 떠야지! 승민 너 때문에 하는 건데 연선 알고 있대잖아. 그렇다면 t는 일단은 외우는 식을 알려주고 증명해 줄게. t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해야 이게 t야 t. 즉 t1이라는 녀석은 자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또 t2라고 하는 값은 축이 이쪽에 있었어야 되나 보다. 그치 이거? 자 t2라고 하는 녀석은 미안해 마이너스가 없어.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라고 해. 그래서 이게 t1, t2라는 값이래.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략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한번 보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묶어볼 거야. x에 대해서 묶기 위해서 a 곱하기 완전 제곱꼴이라는 게 있거든. a 더하기 b에 대한 꼴을 만들어 줄 거야. 여기선 x 플러스 b에 대해서 볼 거거든.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c가 0이라고 쓸 수 있잖아. 승민아 너 때문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아까처럼 a 플러스 b의 제곱꼴이 되려면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되는 얘기야? 얘가 여기서는 얘는 x제곱이 a제곱이니까 x가 a인 거지. 그리고 2배의 ab라는 녀석이 a분의 bx가 되니까 이게 a가 되니까 이 녀석이 뭐가 돼? 2b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b제곱꼴이 들어가야 되니까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이항시켜주면 얘는 4a 제곱분의 b제곱 더하기 c
더해준 만큼 빼줘야 되겠지. 더해줬으니까 그럼 빼기 얼마? 4a분의 b제곱이 0이다 라고 쓸 수 있어. 이 부분은 더해주고 빼준 거야. 그럼 얘는 묶음이 돼버려.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는 거지. 여기서 b가 2a분의 b가 되니까, 자, 이 값 더하기 c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0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릴게.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4a분의, 이거 통분해버리기로 하자. 4a분의,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그쵸? 자, 그리고 얘 a 넘어가 버리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버렸대요. 그렇다면 얘는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값은 얘는 2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죠. 얘 이항시키면 x라는 값은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거든요. 그럼 얘 통분해주면 2a로 묶어지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게 해야 이게 바로 근해 공식이라고 불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이건 한번 집에서 연습해 볼 만해. 근해 공식은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중학교 때 배우고 아직도 기억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식 같다. 그치? 그래 안 그래? 엄청나게 중요한 식이야. 그래서 진짜 달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워도 되겠죠? 이 부분은? 근해 공식 지웁니다. 응? 외워야 돼. 승민이 너 다음 시간에 물어봤을 때 모르면 선생님 뽀뽀해 줄 거야. 알겠니? 그럼 승민이 도대체 지금 몇 학년 거 하고 있는 거야? 1학기 거? 근해 공식이 1학기 때 나오지. 조만간에 배우겠구나. 2차 방정식 배워놨다. 시간 드시고 오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 근데 빨리 갔다 와야 돼. 근해 공식 써먹을 거야.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됐어? 자, 그러면 몇 번째 식이 좋겠지? 낙하 거리와 시간을 묻는 문제니까 몇 번째 식? 두 번째 식이 좋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얘기한다. h는 v0 t 플러스 2분의 1 gt의 제곱이야. 그럼 내림차순으로 바꿔 써주게 되면 2분의 1 gt의 제곱 플러스 v0 t 마이너스 h가 0인 조건을 만족하는 t를 구하는 거야. 얘가 해당하는 게 a야. 얘는 뭐지?
B고 마이너스 H가 C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T라는 값은 근해 공식 바로 쓰니까 2 곱하기 2분의 1 G분의 마이너스 V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V0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G 곱하기 마이너스 H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 G분의 마이너스 V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V0의 제곱 플러스 2지 H가 됐대. 근데 여기 마이너스면 시간이 마이너스인데 시간은 마이너스가 없거든. 그래서 얘는 아니야. 그렇다면 T는 뭐가 돼버립니까? 나간에 걸린 시간은 G분의 마이너스 V0 플러스 루트 V0 제곱 플러스 2지 H가 된 거지. 자, 두 번째. 자, H만큼 낙한 후에 속력을 보자. H만큼 낙하한 후에 속력을 이야기해보면, 자, 몇 번째 식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세 번째 식이 좋아. 2G 곱하기 S 대신에 H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야. 따라서 V제곱이라는 녀석은 V0 제곱 플러스 2G H가 되었대. 따라서 V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써주자. 일단 제곱근 취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V0의 제곱 플러스 2지 H가 되는 거지. 하지만 얘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 없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X야. 그럼 V는 뭐가 답이다? 플러스 루트 V0 제곱 플러스 2지 H가 된다라고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자, 연직 하방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직 상방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연직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보자.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얘를 연직 투상 운동이라고 썼어. 또는 얘를, 자, 물리학에서는 주로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해.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한다. 얘는 자, 기준면이 있어. 기준면에 대해서 특정한 높이까지 물체를 집어 던지게 되는데, 던지는 순간에 물체의 질량 m이고 속도를 v0라고 던졌거든.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 반대를 마이너스로 잡자. 그럼 물체는 제자리에서 올라갔다가 최고점까지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지? 도로 내려오지. 이때 올라가는 운동과 내려가는 운동을 그림을 구분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자. 자, 얘는 위로 올라갈 때는 이런 경로를 따라서 올라가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경로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지.
오케이? 자, 이때 이무의 시간의 물체의 위치는 자, 진행 방향이 올라갈 땐 윗방향의 속도, 내려올 땐 내려오는 방향의 속도거든. 지표로부터의 높이 s가 되는 데는 변위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변위야. 이곳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래. 그리고 얘는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지. 어떤 힘을 받니? mg라는 힘을 받게 된다라고 해.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게 된대. 그렇다면 물체에 작용한 힘을 한번 보자. 물체에 작용한 힘은 마이너스 mg라고 해. 마이너스 mg고 얘는 뭐야? ma야.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 a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g고 언제나 일정하대. 가속도가 음의 값인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역시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한 세 공식을 한번 써볼까?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한 세 가지 공식을 써보도록 하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세 가지 공식.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야. 심장이 안 뛰어. 자, 두 번째,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됐어. 자, 세 번째,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야. 자, 그래서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하는 이런 상태를 갖게 됐는데, 자, 이 식의 변형은 다음과 같이 시켜보도록 하자. 처음 속력은 V0로 그대로 존재하지. 그런데 가속도 대신에 뭘 쓰기로 했지? 가속도 대신에 뭘 쓰기로 했어? 마이너스 G를 쓰기로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연직 상방운동에 대한 세 가지 공식이 되는 거지. 연직 상방운동에 대한 세 가지 공식이다 라고 해. 자, 첫 번째 V는 V0 마이너스 GT야. 자, 두 번째 S는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야. 세 번째 식은 마이너스 2G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연직 상방운동에 대한 세 가지 공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최고점의 조건이 있어. 최고점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일단 올라가다가 멈췄다 내려오기 때문에 속력이 0이래. 이게 최고점의 조건이야. 아시겠어요? 최고점의 조건은 속력이 0인 조건을 갖는다. 다시 지표면에 물체가 내려왔대요. 자, 얘는 다시 지면의 위치야. 지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S가 0이래요. 그래서 지면에서는 S가 0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연직 상방운동의 조건들이 있다라고 해.
그러면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최고점에서의 특징을 보자. 자,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뭐가 된다라고 했어? 0이 된다라고 했어. 승민아, 그렇게 자면은 너희 뒤쪽에 포물선 운동이 다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도 모른다? 한승민? 다 하려는 건 아니야. 기본적인 것들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지? 지금 다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둘이가 이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뭉탱이 빼버리고 하고 있는 거거든? 그냥 큰 이야기들만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라도 좀 이해해줘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볼 땐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응? 자꾸 졸고 막 관심 없다 보면 너 점점 공부하고 멀어지는 거야. 네가 가야 되는 길이 이래. 똑바로 가야 돼. 근데 넌 지금 약간 빗나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은 바로 잡으면 바로 올 수 있어. 근데 너가 이 길로 계속 가버리면 몇 년이 지나면 이 차이가 어떻게 될까? 점점 멀어서 원래 길로 가야 되는 길로 가기가 더 힘들어진단 말이야. 불가능에 가까워지지. 그럼 어떻게 하니? 포기하게 되지, 공부를.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해야 돼, 승민아. 한승민 알겠어? 대답. 승민이 알겠니? 모르겠어? 처음부터 뭐가 뭔 소리 하나인지 모르지. 복습을 안 해서 그래. 물리는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복습이 되게 중요해. 복습 안 하면 진짜 나중에 꽝 돼. 숙제를 다 하라는 건 아니야.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 다해보란 얘기지. 지금 너한테 가르친 게 선생님 느낌이 옛날에 초등학교 4학년 애들한테 물리를 가르친 적이 있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책이야. 더 어려운 책을 엄마들이 해달라 그래갖고. 그래갖고 수업을 했었는데 한 8개월 만에 아이들이 다 자빠졌어. 그때 처음 시작한 인원이 한 5명 정도로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6명이 남았더라. 다 못하는 거야. 못 쫓아와. 다 잘라버렸어, 중간중간에. 그 중에 6명 중에 딱 하나만 과고 갔구나.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이공계 돼갖고 학교 선생님 됐어. 그 기수가 진짜 학교 선생님이 유난히 많구나. 나중에 보니까 다 학교 선생님이 돼 있더라. 자, 그러면 최고점에서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최고점의 특징 조건을 살펴본데 첫 번째, 최고점 도달 시간을 보자. 자, 최고점에는 언제 도달하나요? 자, 첫 번째 식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V는 V0-GT인데 이 값이 0이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T는 뭐가 돼버리죠? G분의 V0라는 시간일 때 도달한대요. 자, 두 번째, 최고점의 높이를 보자. 자, H라고 하는데, 자, 얘는 세 번째 식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G H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최고점에선 속력이 뭐가 된다라고 했지? 0이 돼버린다라고 했지? 따라서 H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2G분의 V0의 제곱이 된 거야. 이항시키는 건 알고 있지? 곱하기니까 나누기로 이항되는 거지. 자, 분모로 이항되지.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지면에 다시 돌아왔을 때. 자, 지면에서는 S가 0인 조건을 이용하는 거야. S가 0인 조건을 이용한다.
S가 0이래요. S가 0이면 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자, 첫 번째 지면 도달 시간을 볼게. 그러면 S방향, Y 운동의 두 번째 식을 쓸 수 있어요. S는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인데 이 값이 0이래. 그럼 여기서 T로 묶어볼까? T로 묶으면 T 곱하기 V0 마이너스 2분의 1 GT가 0이야. 따라서 T는 0이거나 또는 T는 G분의 2V0가 됐네.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올라갔다 내려온 데 걸리는 시간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의 몇 배야?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의 몇 배? 2배가 되지. 이 얘기는 어떻게 해?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내려온 데 걸린 시간이 똑같아. 그런데 얘는 또 재미난 게 있다. 최고점에서 멈췄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 무슨 운동하고 똑같지? 무슨 운동하고 똑같니? 자유낙하 운동하고 똑같아. 얘는 내려온 데만 나타난 운동은 G분의 2H가 되는데 자유낙하 운동과 똑같다라고 해. 선생님이 대학에서 물리를 배우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연직상파 운동하면서 야 이건 자유운동하고 자유낙하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간다. 네? 왜요? 야 뭐 최고점 멈췄다가 다시 중력을 아래 내려오니까 자유낙하잖아.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의 모든 요소에 2배만 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대신 취급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면 도달 속력을 보자. 지면 도달 속력을 살펴봤더니 지면 도달 속력은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S가 0이란 조건에 세 번째 쓰는 거야. 마이너스 2지 빵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래. 따라서 V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V0다 라고 쓴대요. 이거는 언제야? 올라갈 때지. 얘는 뭐야? 내려올 때 속력이 되겠지. 그래서 같은 높이에선 속력이 항상 어떻다? 같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프를 통해서 일반적인 경우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연직투상운동의 대칭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그래프 관계에서. 얘는 이렇게 나타나요. 가속도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자, A라고 썼어야지. 얘는 마이너스 G라는 값으로 언제나 일정한 이런 운동을 한대. 옛날에 봤던 그래프지, 그치? 얘는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속도의 변화가 되는데 점점점 원래 속도에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살펴봤어요. 시간 속도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자, 처음 속도 V0에서 쭉 와서 멈췄다가 다시 내려온대요. 오케이? 자, 얘가 V0가 돼버리고 마이너스 V0가 됐대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지? 이게 h라는 높이로 서로 같아. h라는 높이 올라갔고 h만큼 내려왔고, 이때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g분의 v0야. 속력이 0이 되는 조건이지. 그 다음에 이때가 얼마가 되니? g분의 이 v0라는 속력이야. 자, 이때 넓이가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얘기해 볼 수 있겠구나. 어떤 특별한 시각이 됐대. 이 시간 동안 얘가 올라간 위치가 있겠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대칭이 되게, 자, 요만큼이 똑같은 시간이 되게 그래프 그리면 이 넓이가 뭐가 돼? S가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자, 이만큼 높이를 올라간 데 걸린 시간과 그만큼의 높이에서 내려온 데 걸린 시간이 서로 어떻다? 같다. 얘는 중앙점을 기준으로, 즉 최고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한편 물체의 변이 그래프를 살펴보자.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때 시간이 g분의 v0야. 이때 특정한 높이를 한번 살펴보자. 얘는 이 축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는데, 그 높이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 높이에서 내려온 데 걸린 시간이 항상 어떻다? 같다. 그리고 같은 높이에서는 항상 속력이 같다. 방향이 반대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칭성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예? 가속도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잖아. 가속도 마이너스 g로 일정하지. 그럼 그 넓이가 뭐가 돼? AT 그래프니까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그럼 속도의 변화량이 점점점 음의 값으로 커지는 거야. 그럼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지, 속도가. 몇 시간, 같은 시간 동안 델타 V만큼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V0 했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 V0가 되는 거지.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야.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경우.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 한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까? 138쪽의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38쪽의 예제를 보자. 자, 물체 A를 자유낙하시킨 2초 후에 다른 물체 B를 연직 아래로 던졌습니다. 자, 얘는 자유낙하 운동을 해. 자, 그리고 얘는 집어 던지는 거야.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야. 자, 그런데 B를 던진 후에, 자, 1초 후에 두 물체가 충돌하게 한대. B를 던진 후에 전체 시간이 얼마? 1초가 됐을 때 같은 위치에 오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동시에 던지면 어떻게 되니? 같이 충돌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맞아? 얘는 더 빠르게 내려오고 얘는 그거보다 느리게 내려오니까. 그럼 누구부터 던져야 돼? A부터 놓은 다음에 나중에 B를 던져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얘는 몇 초 때 만나? 1초일 때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둘의 시간 차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맞아요? 얘가 어느 정도 내려온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t0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얘를 집어 던졌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만나는 순간에 두 녀석에 걸린 시간은 얘는 t0 플러스 1이 되겠고 얘는 1초가 된 거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요. 자, 이때 B의 처음 속도는 얼마가 되는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SA는 2분의 1 G 곱하기 T0 플러스 1만큼이 걸렸고, SB는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1의 제곱인데 V0라는 속력이 필요했구나. 얘는 V0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G1의 제곱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 두 녀석 값이 서로 같대요.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G 곱하기 T0의 제곱 더하기, 자, 얘는 2배가 되니까 GT0 더하기 2분의 1 G 곱하기 1의 제곱은 V0 더하기 2분의 1 G 곱하기 1의 제곱이 돼버렸지. 자, 그렇다면 얘에 지워져 버렸죠. 맞아요? 얘에 지워져 버렸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게 됐는데 얘를 다른 꼴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얘를 다른 꼴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어떤 형태로 바꿔줄까? S1, S2가 같아. 아씨, 내가 잘못됐다. 얘는 T0가 주어져 있구나. 그치? 2초로 주어져 있네. 2초로 주어져 있어. 그럼 다시 한번 바꿔 쓸게.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T0면 2의 제곱이지, 더하기 G 곱하기 2라는 값이 V0가 되네. 그럼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V0는 얼마가 돼? 4G가 되네. G는 9.8이니까 얼마가 되니? 39.2 m/s라는 속력으로 던지면 이렇게 1초 후에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네. 자, 충돌할 때까지 낙하한 거리는 얼마가 되는가? SA 또는 SB를 구해주는데 SA를 구해주자.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얘는 3의 제곱이 돼버렸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버리지? 2분의 9 곱하기 9.8이 돼버렸대요. 2분의 9 곱하기 9.8이면 얼마가 돼버리지? 4.9 곱하기 9가 되니까 40.1m만큼 내려와서 충돌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44.2지. 44.1만큼 내려와서 충돌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두 번째 예제도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볼게. 두 개의 공이 있다. 같은 시각에 공 하나는 높이가 h인 곳에서 자연낙하시키고 다른 공은 지면에서 연직 상방으로 V0라는 속력으로 집어 던졌다. 얘는 자유낙하시키는 거야. 그리고 얘는 집어 던진 거야. 집어 던진 거지. 자, 이때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V0라는 속력으로 집어 던졌는데 둘이가 중앙에 어디선가 만나게 될 거야.
오케이? 중간에 어디서 만났는데 얘를 뭐라고 할까? SB. 얘를 SA라고 하자.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지? 둘 사이에 높이가 주어져 있지. 높이 얼마인 곳에서 떨어뜨렸다라고 해서 H인 곳에서 떨어뜨렸대. 자, 이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하자. 그러면 SA는 얼마가 되지? SA는 자연학화 운동하니까 2분의 1 GT의 제곱이라고 하고. 승민이는 과학시간 3교시 중에 1, 2, 3교시 다 자는 거야? 그럼 3교시만 깨있어? 앞 시간은 깨있어? 선생님 시간이라 주는 거구나. 재미없어서. 자, SB는 V0 T 플러스 연직 상바운더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쓰게 되겠지. 그쵸? 이때 SA 더하기 SB라는 값이 H란 말이야. 그렇다면 대입해보자. 2분의 1 GT의 제곱 더하기 V0 T-2분의 1 GT의 제곱이 0이야. H야. 그럼 얘에 지워지지. 맞아요? 그러면 T라는 것, V0 T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H라는 값이 됐대요. V0 T가 H래.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식과 겹쳐서 활용해서 같이 풀어줘야 되겠지요. 자, 얘는 어떻게 활용해서 쓸 수 있을까? V0가 주어졌으니까 시간만 구해주면 되는구나. T라는 값은 첫 번째 V0분의 H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자, 그리고 두 공이 충돌하는 높이는 얼마가 되는가? SB를 구하란 얘기지. SB는 V0 곱하기 저 T야. T는 V0분의 H 마이너스 2분의 1 G 곱하기 V0 제곱분의 H의 제곱이 돼버리네. 자, 그러면 V0 지워지고 얘는 H 마이너스 자, V0에 대해서 얘는 이 V0 제곱분의 GH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식이 되는데, 이 식을 변형을 시켜봐야 되겠다. 어떻게 변형을 시켜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변형시킬까? 다 주어진 값인데 H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이런 게 있어. 높이 H는 연직 투상 운동의 최고 높이와 같고 중력과 속도는 g다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V0라는 속도로 쏴졌을 때 얘는 H만큼 올라간대. H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이게 최고점에선 0이거든. 따라서 V0라는 녀석은 H가 됐단 말이야. 그렇다면 H 마이너스 이 V0 대신에 GH분의 GH의 제곱이 되니까 GH 하나씩 지워져서 얘는 H-4분의 H가 돼버리니까 얘는 4분의 3 H가 된다라고 얘기했지. 4분의 3 H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그러면 그 다음 예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진공으로 된 유리관 속에서 작은 물체를 연직 위로 던져 올렸을 때의 높이와 시간 관계 그래프이다. 이때 높이 h1을 지났다가 다시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t1, 높이 h2를 지났다가 다시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t2다 라고 하고, 둘 사이의 높이를 h라고 할 때 중력과 속도를 표시해 보자. 얘는 시간이고 얘는 물체가 갖는 변이야.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 물체의 높이가 달라졌대. 이때 특별한 h1의 높이, h2라고 했니? 1이라고 했니? h2라고 했지. h2를 가질 때 h1을 가질 때에 대해서 이때 걸리는 시간이 t2, 이때 걸리는 시간이 t1이라고 하자. 얘를 직접 이렇게 풀면 못 풀어. 풀기가 어려워. 그럼 얘는 이렇게 얘기하자. 요 높이에서 이만큼 내려오는데 이거를 뭐라고? S2라고 하고, 이 높이에서 이만큼 내려오는데 얘를 S1이라고 했지. 연직 하방 운동은 내려올 때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어. 그럼 이때 걸린 시간이 2분의 t2, 이때 걸린 시간이 2분의 t1이라고 해. 그러면 S1이란 녀석은 2분의 1 g 곱하기 2분의 t1의 제곱. 그리고 S2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g 곱하기 2분의 t2의 제곱이라고 한다. 그러면 S1-S2는 2분의 1 g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t1의 제곱 마이너스 t2의 제곱이라고 해. 즉, 이 높이의 차이가 라지 h가 되는데 얘는 이렇게 쓴다. h라는 값은 8분의 g 곱하기 t1의 제곱 마이너스 t2의 제곱이라고 쓴대. 따라서 중력과 속도 g라는 값은 t1의 제곱 마이너스 t2의 제곱분의 8h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문제이다. 이번에는 예제, 그 다음 예제 또 한번 보자. 두 물체를 t초 간격으로 같은 초속도 v0로 연직 상방으로 던져 올렸을 때 두 물체가 만난 높이 h를 표시해보자 라고 했어요. 한 물체가 갖게 되는 SA는 얘는 라지 t만큼의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래 v0 곱하기 t 플러스 라지 t 마이너스 2분의 1 g 곱하기 t 플러스 라지 t의 제곱이라고 쓰고, SB는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 t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만나는 것은 하나는 올라갔다 내려올 때, 그리고 하나는 올라가는 순간에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SA와 SB가 같으므로 v0 t 플러스 라지 t라는 값 마이너스 2분의 1 g t 플러스 라지 t의 제곱이라는 값은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된 거지.
따라서 얘는 V0t 플러스 V0 라지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마이너스 GT 라지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라고 전개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V0t, V0t 지워지고요. 2분의 1 GT제곱, 2분의 1 GT제곱 지워졌어요. 여기서 뭘 묻습니까? 자, H를 구하자라고 했는데 만난 높이 시간을 구해야 되겠구나. 자, 시간을 구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G 라지 t 스몰 t라고 하는 값은 2분의 자, 얘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쓸 수 있네요. 자, 그러면 t 지워지죠. 따라서 t라는 값은 g분의 v0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t라는 값이 됐네요. 그렇다면 자, t를 구했으니까 자, 높이 SB를 구해보자. SB는 v0 곱하기 t 대신에 g분의 v0 마이너스 2분의 t 자, 빼기 2분의 1 g 곱하기 t의 제곱이 돼버리지요. 자, 얘는 g분의 v0 마이너스 2분의 t의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렸대요. 자, 그러면 전개해주면 얘는 g분의 v0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v0t 마이너스 2분의 1 g 곱하기 g 제곱분의 v0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g 곱하기 2g분의 v0t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2분의 1 g 곱하기 4분의 t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정리해 줄 거 정리해 보자. 자, 그러면 이 두 녀석 정리하면 얘는 2g분의 v0 제곱 자, 마이너스 요 녀석 살펴보니까 2분의 v0t 2분의 v0t니까 지워져 버리고 얘만 남네요. 얘는 8g분의 t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g가 빠졌다. gt의 제곱이라고 쓴대. 또는 최대로 묶으면 2g분의 1 곱하기 v0 제곱 마이너스 4분의 gt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거 제곱인데 여기가 여기가 g제곱 g인데 잠깐만 속력의 제곱이면 여기 g로 뽑아나니까 g제곱이라고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준대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없으면 마칩시다.